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소식들 또한 상당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 이에 따른 데이터들 또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이죠. 센티멘트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지난밤 대규모 트랜잭션이 상당수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멘트 지난밤 10만 달러 이상 대규모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3,266건이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센티멘트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29일 23시부터 30일 3시까지 이제 4시간 동안 10만 달러 이상 규모의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총 3,266건이 발생했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4시간 간격 기준으로 이달 들어 가장 높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제 센티멘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48,000달러를 터치 47,300달러로 소폭 하락한 뒤에 대규모 이체가 활성화되었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확실히 불과 몇 주 전 약세장에 비해서는 트랜잭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규모 또한 지난 몇 달간 보지 못했던 규모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테라의 CEO이죠. 이 도건 CEO의 경우는 어제이죠. 하나의 포부를 밝히게 되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 보유자, 이제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의 보유자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 LFG 비트코인 주소로 방금 전 2943 BTC를 입금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라의 경우는 한국 시간 30일 17시 35분경 루나 파운데이션 카드 비트코인 주소로 2943개의 비트코인이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약 1.39억 달러로 이제 하나로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현재 테라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 테라의 CEO의 경우에는 1월 말부터 10억 달러 이상 하나로 무려 1조 2천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것을 직접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한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의 경우에는 현재 약 9.46억 달러의 이제 한화 11조 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테라 재단이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40위에 랭크된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과연 테라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 애증의 코인이죠. 리플 XRP에 관한 가격 분석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금 1달러에 도달하기까지 그리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술적 분석이 나왔는데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XRP 삼각 수렴 상단 0.9달러 선 저항이 견고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의 경우는 비트파이넥스 XRP 대 USD 일봉 차트 기준 삼각 수렴 상단선인 0.9달러의 견고한 저항이 존재한다 30일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인게이프는 XRP의 가격은 최근 삼각 수렴 하단선을 타고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만약 삼각 수렴 상단선을 뚫지 못하고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인 0.84달러 아래로 떨어진다면 매도 모멘텀이 부활해 하락세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미디어는 거래량을 동반한 삼각수렴 상단 돌파는 1차적으로 0.95달러 저항을 테스트할 수 있으며 이후 1달러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RSI 지표는 현재 상승 관점이 우세하며 MACD 지표는 중립적이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XRP의 가격에 관한 기술적 분석은 참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최근 SEC와의 소송과 관련하여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며 이 소송 속에서도 지속적인 사업 확장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과 SEC의 소송의 경우는 4월에 끝난다, 5월에 끝난다, 아니다, 8월, 9월, 10월에 매일 끝난다, 매월 끝난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진짜 끝이 나는 건가 싶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라는 것과 같이 이 빠르게 결론이 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SEC가 이제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소송 관련 다음 소식은 이제 5월은 되어야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SEC가 계속해서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SEC 입장에서는 최대한 리플사를 괴롭게 만든 후에 이제 웬만하면 그냥 쉽게 합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 리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 기업들에게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애증의 코인이죠. 이 XRP의 가치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른 그 어떠한 코인들보다 이제 답답하며 움직임이 더딘 것이 사실이죠. 이제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XRP 가격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지배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 속에 이 비트코인이 상승해야 XRP 또한 상승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인데 현재 이제 SEC와의 기나긴 소송 속에서 최근 이제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며 합의가 아닌 이제는 승소를 바라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었을 때 XRP의 가격을 기준으로 그간 흘렸던 투자자들의 애환을 풀어주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 속에 긍정적인 언급들도 나오고 있지만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 또한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ECB 유럽중앙은행의 한 위원이 암호화폐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도박보다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ECB 위원 비트코인 도박보다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ECB 유럽중앙은행의 집행위원회 위원인 파비오 피네타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도박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일종의 도박이다, 관대하지 않은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비트코인은 결제에 사용되지 않는다. 뒷 배경에는 어떠한 경제적 활동도 사회적 활동도 역할도 없다. 게다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전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문제는 비트코인에 어떻게 개입하느냐이다.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암호화폐를 도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암호화폐가 도박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 2017년 말에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며 그때 당시 이제 멈춰서 눈과 귀를 막은 인물들에게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도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측으로 무려 하나 1,300억 원 가량의 원조를 보낼 수 있었으며 또한 도박이 어떻게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를 회피한다는 말일까요? 실제로 얼마 전 유럽중앙은행의 총재이죠.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경우는 러시아가 경제 제재 회피에 있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직접적인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의 경우에는 왜 그저 도박일 뿐인데 암호화폐 시장에 관할권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며 전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들, 기관 투자자들, 국가들은 도박을 왜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또한 이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며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관련 법안들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도박이 아닌 혁신이기 때문이죠. 이 시대는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으며 경제의 근간이라고 불리우는 화폐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단연코 암호화폐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불리우는 CBDC의 경우에는 과연 암호화폐가 없었다면 생겨났었을까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우리들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금융의 변혁이자 핀테크의 혁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는 비트코인이 단순 도박, 투기로 치부되던 때는 지났습니다. 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산업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더욱 도움이 될까에 집중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몇몇 개인이 그리고 더 나아가 몇몇 국가들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5월이죠. 이제 중국의 비트코인 말살 정책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큰 국가가 암호화폐를 없애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단기적인 하락만 있었을 뿐 오히려 건강해지는 시장 상황이 찾아왔었죠. 이러한 것을 미국은 분명히 보았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보는데요. 이에 관한 이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작년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찍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버퍼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미국은 달러의 위상에 해가 되는 것들을 모조리 처단해 왔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제 금 또한 수십 년간 금지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엘살바도르의 경우에는 자체 화폐가 없이 달러를 법정화폐로 사용하던 국가였습니다. 그러한 국가에서 달러와 다른 것을 화폐로서 동등한 지위에 세운다. 이러한 것은 미국의 심기를 당연히 건드리는 일일 텐데 돌이켜보면 미국에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용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앞으로 그리 길게도 아닌 3년 뒤 과연 우리는 지금의 이 시기를 돌아보며 과연 어떠한 말을 하게 될까요? 절대로 이 시장을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에게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이죠. 이 삼성전자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대체불가 토큰이죠. 이 NFT를 삼성TV를 통해서 매매가 가능하게 만든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한 파트너십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티 게이트웨이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스마트 TV NFT 거래를 지원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NFT 마켓플레이스 리프티 게이트웨이가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 TV의 NFT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협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프티 게이트웨이는 QLED, 네오 QLED TV 등 2022년 프리미엄 TV에 걸친 삼성의 NFT 플랫폼과 통합된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이제 삼성 TV에서 디지털 수집품 검색과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TV에 NFT 기능을 넣는 것은 비단 삼성전자뿐이 아닙니다. 이제 LG전자 경우 또한 LG전자 이제 TV에 NFT 기능을 넣어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LG의 경우는 사업 목표에 암호화폐 중개업을 넣어 이 시장으로의 기조를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전통 금융권들조차 암호화폐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삼아 진행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몇몇 국가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도태가 될 뿐이죠. 받아들이며 어떻게 접목시켜야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될 때인데요. 이러한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하부에 있는 기업들 또한 자연스럽게 진입이 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일반 이제 개인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 또한 안정화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고점이었던 68,000달러대를 생각한다면 참 답답한 가격대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이 시장이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면 더욱더 투자하는 데 있어 확신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며 제도적으로도 가파르게 유입이 되려고 하는 중에 있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의 공적 자금들까지 유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유 자금이 아닌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오래 기다릴 수가 없으며 조급해지게 되고 이 조급함은 투자 결정에 있어 가장 큰 독이 되게 됩니다. 절대로 여유 자금으로 절대적으로 여유 자금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 들으니까 이제 말이 꼬이네요.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